혹시 한국 사람들 자기소개할 때 가족 얘기부터 꺼내거나 아니면 부탁 거절할 때 좀 애매하게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 한 번쯤 궁금하셨다면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전문가 칼럼 같은 걸 보면서요. 한국의 관계 맺기 방식, 또 그 속에 숨은 심리를 좀 깊숙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특히 그 관계주의, 정, 체면 이런 핵심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 소통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죠. 네,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요. 이 개념들을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 속에서 보이는 그 통찰들을 좀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 사회에선 이런 상호작용이 중요할까? 그리고 이게 또 한국 사회가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요. 특히 서구 개인주의랑 전통적인 집단주의가 막 섞이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그런 맥락을 짚어보려는 거죠. 자료들을 보면 사실 이런 문화적 특징들이 한국의 그 빠른 경제 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또 계속 변해왔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관계주의 이거네요. 자료들을 보면 서구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 일본은 집단 규율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딱 그 중간 어디쯤에서 관계 자체를 엄청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심지어 일의 효율이나 개인 목표보다 관계의 조화를 더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특정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계 맺는 방식 자체는 옛날처럼 혈연, 지연 이런 거 중심에서 요즘은 취향이나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관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하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한국의 중요한 문화 자본이고 이 사회의 역동성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아하,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도 저는 어느 집안의 누구고요? 이런 식으로 관계 속 위치를 먼저 딱 밝히는 경우가 많군요. 이거 처음 겪는 외국인들은 좀 신기하게 느낄 수 있겠어요. 나보다 우리가 먼저 나오는 그런 느낌. 정체성이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그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칭찬할 때도 그냥 그 사람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 팀 전체가 정말 애썼다. 이렇게 팀이랑 동료들까지 같이 언급해주면 훨씬 더 반응이 좋다는 거죠. 이게 관계주의 맥락에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인 겁니다. 듣고 보니 이 관계주의는 정이라는 개념하고도 아주 가깝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정을 그냥 좋아하고 친한 감정, 이걸 넘어서 아주 깊고 복합적인 정서적 유대감, 때로는 엄청 끈끈한 공동체 의식, 이렇게 묘사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정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정서적인 접착제 같은 거예요. 자아가 관계랑 너무 깊게 얽혀 있다 보니까 가끔은 나 자신에 대한 비판보다 내가 정을 주는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무시당했을 때 더 크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 때문에 때로는 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생기죠. 외부에서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다음은 체면인데 이건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사회적 평판이나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 그러니까 사회적인 얼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타인 지향성이랑 관련이 깊죠. 그래서 때로는 속마음이랑 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거, 외모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한 연구에서는 이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낮은 자존감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 평가에 의존하다 보면 내면의 단단함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아, 그렇군요. 이 체면은 또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화랑도 연결되네요. 내 체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체면을 지켜주는 게 결국 관계의 조화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절할 때 직접적으로 아니요 하기보다 좀 돌려서 말하는 거? 이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상대방 체면도 살려주고
관계도 안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바로 눈치인 거죠. 눈치는 그냥 분위기 파악 이게 아니라 말로 다 안 하는 상대방 감정이나 의도를 딱 읽어내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조화랑 체면 유지에 정말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 보니까 회의 때 상사 표정이 약간 안 좋은 걸 눈치 못 채고 계속 반대 의견만 얘기하다가 관계가 좀 서먹해졌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눈치가 부족하면 이런 조화가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이런 개념들이 일상 예절 곳곳에 녹아 있네요. 자기소개 방식이나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나이 묻는 거요. 서구권에서는 엄청 사적인 질문인데 한국에서는 딱 관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말, 존댓말 쓸지 반말 쓸지 정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식사 때 반찬 같이 먹고 어른이 먼저 수저 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나 술자리에서 잔 채워주고 받을 때 두 손으로 하고 고개 돌리고 마시는 거. 전부 다 그렇죠. 이게 다 관계랑 위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예절들이에요. 직장 문화도 그렇고요. 상사, 선배 관계 중요하고 회식이나 야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 맺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다른 문화권 사람들한테는 개인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비판받기도 하고요. 문제점도 분명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예절이나 문화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세계화나 세대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랑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막 섞이면서 뭐랄까 하이브리드 문화 같은 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MZ세대는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상황에 맞는 존댓말이나 눈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적응하는 거죠. K-팝 아이돌들이 예의 바른 모습 보여주는 게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 주는 것처럼 대중문화 영향도 크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문화적 특징들이 한국 사회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한국인의 소통 방식은 결국 관계주의라는 큰 무대 위에서 정의라는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체면과 조화라는 사회적 안무를 추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눈치는 그 안무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네. 이런 틀을 이해하시면 당신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러 상호작용들, 그 이면에 있는 왜를 파악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좀 비효율적이거나 개인의 자율성을 좀 누르는 듯한 문제점도 같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요. 만약 당신이 꼭 해야만 하는 비판적인 피드백이나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이 있다면 상대방 체면도 지켜주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을 찾는 실마리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